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기자와 함께하는 7월 장애계 월간 핫이슈를 시작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3년째 뒷걸음질을 주제로 이것만은 콕 집어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 판정이 의료적 기준에만 평양되면서 장애 종류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로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 지원, 소득 고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시행 3년을 맞은 시점, 일부 단체에선 종합조사표는 예산 맞춤형 종합조작표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란 장애인 등급제 이후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기존 4개 급여 구간을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씩 총 최대 시간 서비스를 받는 1에서 2구간의 판정자는 없으며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이후 시간 제한으로 인한 개인별 지원 시간 부족과 의료기능 평가 중심의 종합조사표의 부적절성, 판정체계 변경에 따른 기존 지원 시간 하락 피해 속출, 종합조사 과정에서의 장애인 배제 및 존엄성 박탈, 획일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공공요금 감면 제각각 등의 많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3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최 씨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본인의 얼굴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언어 장애가 있더라도 얼굴 확인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본인의 활동 지원 사와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차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9년 7월에서 2020년 3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는 총 55,598명이며 이 중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총 50%가 13에서 15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자 24,386명 중 91.7%가 이 구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루 4시간 이하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시간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생계 목적 취업 후 기초급여 지원이 중단된 K씨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 장애 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던 중 경증으로 분류되면서 생계를 위해 일을 했지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급여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K씨는 평소에 양쪽 발 족저 근막염으로 자주 넘어지고 다치면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 하루하루가 병원 생활의 연속이라며 병원에 가도 비급여가 많아 기초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아침 일찍부터 장애인 스쿠터를 타고 40분씩 걸려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기초수급비를 비롯한 모든 혜택이 중단됐다며 기초급여로 생존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KTX와 새마을호의 요금이 장애 정도에 따라 제각각으로 형성되면서 철도 요금의 감면 기준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유선 및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장애 정도의 구분 없이 월 통화료 50%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감액 역시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되나 코레일의 경우 중증장애인 요금은 50% 할인,
KTX와 새마을호는 평일에만 경증장애인 30% 할인, 무궁화호는 중증 경증장애인 50% 할인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이 상이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애인 등급제를 처음 도입하고 시행한 지 올해로 벌써 3년째를 맞는데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장애계 안팎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제도 설계할 당시에 주변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내지 우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관련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기준표나 장애인 등급제 개편 방향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당시에 이런 노력이나 과정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비롯해서 애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모든 주변들의 우려들을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제대로 잘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가는 노력들이 더 시급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장애계 안팎 각계에서도 필요한 정책 지원도 더 활발히 진행을 하고 해서 제도 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각계에서 모두 보조를 맞춰서 노력을 취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달한 부작용으로 당초 취지도 이미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서비스 종합평가 기준 등 제도 현실화 노력이 시급하며 충분한 표본조사와 장애 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제도 개편이 당장 여의치 않을 경우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 활용을 통한 해법 모색도 한 방안입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 기준표에 따른 일률적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 후 각자 자율 선택에 맡기는 식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변화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등의 핵심 이슈만을 정리해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이슈를 살펴보고 핵심 이슈를 장애계 대표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월간 핫 이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다 쉽고 핵심만 콕 집어 전달하는 월간 핫 이슈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 2022년 7월 월간 핫 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